박세웅 선수는 이제 어떤 걱정할 것도 없고, 그리고 더 고무적인 거는 어떤 무리를 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호성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로테이션도 그냥 꼬박꼬박 지켜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공을 너무 많이 던지거나 그러지 않고 다 백구 안팎에서 끊어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잘하고 있다는 거. 전준우 선수가 4타점을 홈런하게 포함해서 만들어내면서 이 경기만큼은 전준우 선수가 진짜 타점 내는 게 너무 쉬웠던 경기였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식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 오피입니다. 5월 12일 지금 4시 40분 정도에 녹화를 하고 있고, 얘기를 못했던 지난 11일 더블헤더 1차전을 그래도 좀 돌아보는 시간에 가져보려고 방송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그 2차전에 있었던 부상과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사실 뒤에 추가적인 어떤 뉴스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있진 않은데, 추가적인 소식이 보이면은 좀 전달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은 따로 소식이 있는 건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외국인 투수로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는 선수가 나타났습니다. 꽤 빠르게. 알렉 감보아라는 선수고, 97년생 1월 17일, 올해 이제 만 28세의 선수고, 미국 국적의 선수고, 185에 93kg의 체격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생긴 건 이렇게 생겼고요. 제법 귀염상이네요. 그리고 다저스 산하 이제 트리플 A 오클라호마 시티 코메츠 소속이고, 이게 김혜성 선수가 올라오기 전에 이제 코메츠에서 해성팀에서 뛰었던 아주 재미있는 그 이야기가 있었는데, 일단 이 선수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빠른 볼을 던지는 투수다라는 거 정도. 그래서 지금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다가 언팔하고 5월 12일에 이런 인스타를 일단 팔로우하는 경우에 거의 영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기정사실인 것 같은데, 일단 최고 구속이 9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155 정도를 평균 구속을 계속 찍는 투수라는 거 정도를 일단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 저도 아는 거는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고 트리플 A에서의 성적은 지금 보이는 바와 같습니다. 일단 올 시즌에 트리플 A에서 19.1이닝 4.19의 평균 자책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가 메이저리그 커리어는 없다고 하고요. 마이너리그에서 총 131경기 나와가지고 28승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359.2이닝 4.23의 평균 자책, 그리고 WHP는 1.35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4년 기준으로는 직구 평균 구속이 151.4km, 그러니까 이민석 선수가 저 정도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고 구속은 2024년 기준으로 154.8km, 회전수는 2302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고, 올 시즌은 8경기 19이닝 2패 4.19 1세이브, 보이는 12개 삼진 12개를 기록을 하고 있다가 한국으로 오게 되는 것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진 보이넷 비율이 보면은 23년에 보이넷 29개 삼진 43개, 그 다음에 24년에 보이넷 31개 삼진 51개, 이래서 빠른 고속에 비해서 삼진율이 굉장히 높은 타입은 사실 아닌데, 근데 볼쌈비로 따지면 그렇게 또 나쁘진 않아요. 그래도 1대2에서 조금 안 되는 비율인데 사실 이 정도면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그렇지만 새로운 투수 보디 일단 보는 거는 볼쌈비 정도이고, 나머지는 사실 리그에 적응하는 것도 중요하고 나머지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확실히 입단을 우리 팀에 오는 거가 확정되고 나면은 이 선수의 등판 경기 때 좀 더 집중해서 보면서 어떤 투수인지 좀 이제 자세히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진짜 기본적인 나이, 신체 정보, 그 다음에 관상, 이 정도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인상은 굉장히 좋네요. 데이비슨 선수도 굉장히 귀여운 스타일인데 이 선수도 굉장히 귀여운 스타일이라 가지고 꽤나 일단 외모적으로는 합격, 그런 착하게 생겼네요. 지금은 그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 정도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일 1차전 경기를 일단 얘기를 할 건데 6대1로 승리를 거뒀고, 이날 경기 같은 경우에 좀 한 줄 평을 하자면 작은 흠들이 조금 있었지만은 적당한 승리를 잘 거뒀고, 더블헤더 치고 이제 큰 에너지를 안 빼고 그냥 승리를 잘 거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날 박세웅 선수가 또 6이닝 2실점 6.1이닝 2실점 비자책 호투를 하면서 하루 만에 그 단독 지구 1선발을 탈환했습니다. 폰세 선수가 8승 7승으로 따라왔었는데 바로 이제 박세웅 선수가 8승으로 도망을 가는 모양새가 됐고, 전준우 선수가 4타점을 홈런하게 포함해서 만들어내면서 이 경기만큼은 전준우 선수가 진짜 타점 내는 게 너무 쉬웠던 경기였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순서대로 좀 살펴보자면, 먼저 승부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큰 승부처가 있진 않았어요. 왜냐면 진짜 승리 공식대로 따박따박 승리한 경기였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1회 초에 선취 석점을 내고 출발을 했고, 그 다음에 1회 말에 사실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그 이호준 선수의 송구 실책이 끼면서 약간 선취 득점 후에 점수를 많이 내줄 수 있는 위기로 이어지기도 했었는데, 2사 후에 실책이 있었지만은 한 점만 주고 박세웅 선수가 침착하게 막아내면서 잘 막아줬고,
그 한 점 주고 나서는 사실은 뒤에 실점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뭐 원사이드하게 경기가 진행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득점 이닝이 있진 않았지만은 1회에 석점 내고 나머지는 이제 3회, 6회, 9회 한 점씩 야금야금 도망가 갔는데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빅이닝은 없었지만은 그래도 이런 경기에서 이기는 게 강팀이거든요. 빅이닝을 맨날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경기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흠이 크고 작게 조금 있었어요. 보네드 플레이도 있었고 했는데 그래도 더블헤더이기 때문에 1차전의 힘을 크게 안 빼고 좀 승리를 잘 거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방송은 사실 그렇게 길게 얘기는 안 될 것 같고 그냥 간략하게 한번 돌아보는 개념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승리 공식을 좀 살펴보면 일단 선취점 1회 초에 나승엽의 3루 땅볼로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이어진 전준이 2점 홈런으로 손쉽게 석점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구가 잘 되는 게 결국은 안타나 홈런 아니고 적시타가 아니고 땅볼이나 희생플라이 같은 것들로 점수가 내야 되는 점수를 잘 쓸어 담는 야구가 계속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팀이 이제 승리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듯이 1회 초에 선제직점하고 1회 말에 유격수 송구 실책이 나오면서 1실점을 했습니다만은 이어지는 2사 2, 3루 위기에서 강백호 선수를 6구 1루 땅볼로 침착하게 잡아내면서 이 뒤에는 뭐 이렇다의 위기가 크게 없었어요. 왜냐면 이날 경기에서 안타를 6개밖에 안 줬거든요. 그 경기 내내. 그렇다 보니까 되게 그냥 약간 다이나믹한 경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약간 요렇게 하는 경기가 아니고 그냥 일직선으로 쭉 가는 느낌의 그런 경기였다라고 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망가는 점수는 3회 한 점, 6회 한 점, 9회 한 점 이렇게 나왔고 과정이 좋았는데 약간 더 많은 점수를 낼 수 있는 상황들로 이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러진 못했어요. 일단 3회 초에는 레이에스 7구 보이넷, 나승엽 5구, 우익수 오른쪽 안타가 나오면서 무사히 1-3루 깔아놓고 여기서 전준호의 4구 우익수 희생플라이 나오면서 고급 야구로 2타점 만들어내면서 4대0 도망가고 이어지는 1사 3루도 살아있는 찬스인데 뒤에 손호영 5구 유스 플라이 유강남 3구에 몸에 맞는 분 나머지 2사 1, 2로 이어갔습니다만은 장두성의 3구 3진 나오면서 찬스에서 더 많은 득점을 내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6회 초에도 약간 비슷했는데 6회 초에도 그 선두 타자 장두성 5구 유격수 땅볼로 물러나고 이호준 5구 보이넷 윤동희 선수 타석에 2구째랑 6구째 폭투가 2번 나오면서 이호준 선수가 3루까지 진루를 하고 보이넷이 나오면서 1사 1-3루 찬스가 또 깔리고요. 여기서도 또 고승민 선수가 초구에 희생플라이를 만들어내면서 또 고급 야구로 2타점 만들어내고 5대0으로 또 도망을 갔죠. 그리고 이어지는 2사 1루에서 레이에스의 안타가 나오면서 2사 1-3루까지 만들었는데 나승엽 선수가 해결을 못해주면서 또 큰 점수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만은 3회 6회 연속으로 희생플라이로 점수를 내는 그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9회 초에도 한 점이 나긴 했지만 뒤에 또 이어진 상황에서 병세타가 나오면서 사실은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었는데 확실하게 쉽게는 못 간 점이 조금 아쉽긴 해요. 하지만 어떻게 맨날 100이닝 경기를 할 수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필요한 점수를 한 점씩 담을 수 있게 됐다는 게 올 시즌 롯데가 3위 자리를 지금 좀 공고히 만들어가고 있는 중인데 그럴 수 있는 원동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롯데가 제일 못하는 게 이런 거였잖아요. 희생플라이나 땅볼로 한 점씩 담는 야구를 진짜 못했는데 그래서 반대급부로 많이 나오던 게 그 한 3-4경기 진짜 점수 안 나다가 일주일에 한 경기 진짜 점수 엄청나게 많이 내고 그 다음에 이제 한두 점 차로 계속 지고 뭐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됐었는데 그랬던 것이 타격엔 사이클이 있는 거고 그 한두 점차 승부에서 약했던 것은 그 이날 경기에서 보여준 것처럼 안타가 아닌 경우의 수로 점수를 내는 건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안타가 많이 나오고 홈런이 나오고 다득점이 나는 거는 맨날 그럴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그 방망이가 휘두르면 맞지 않는 날에도 점수를 낼 수 있는 팀이 됐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리고 사실은 이 3, 6, 9회 말고도 4, 5, 8회에도 다 이제 점수 낼 수 있는 찬스들이 있었습니다. 4회에도 무사일루에서 윤동희의 병살타 그리고 또 병살타 치고 나니 고승민의 3루타가 나왔는데 이것도 해결을 못하면서 또 점수를 못 냈고요. 5회 초에는 2-4-1루였지만은 유강남 유격수 플라이 아웃 그리고 8회 초에 좀 보네드 플레이가 나왔죠. 장두성 선수가 이제 안타 치고 나갔는데 여기서 그 3루 쪽에 가다가 이제 돌아오는 과정에서 3루 리터치 누이공과가 나오면서 이제 아웃이 되는 약간 실수가 나왔습니다. 장두성 선수가 올 시즌 여러모로 너무 잘해주고 있고 특히 그 데뷔 시즌이나 한 2년 차까지 굉장히 주루에서 좀 그 보네드 플레이가 많이 나오면서 이 선수가 발은 빠른데 그 주루 하면서 까먹는 게 더 많은 건데 올 시즌은 그런 부분이 거의 없어지긴 했습니다만은 근데 이 상황은 조금 실수를 할 법도 했어요. 왜냐면은 그 타구가 오른쪽 파울 라인 으로 가는 타구였고 못 잡을 것 같아가지고 많이 갔다가 이제 급하게 돌아온다고 리터치를 못하고 그냥 넘어와 버렸는데 이겼으니까 괜찮아요.
이 시책으로 이 플레이로 졌다면 되게 데미지가 컸을 건데 이겼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괜찮다기보다는 그냥 약으로 삼을 수 있는 플레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긴 날에 실수로 하고 비디오를 많이 보고 하면서 같은 실수를 반복을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야구를 잘하는 팀이 된다는 거는 사실 144경기를 하잖아요, 2년에. 실수가 없을 수는 없어요. 144경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진짜 한 톨의 어떤 결점 없는 무결점 경기는 한 시즌을 치르면서 많이 이기면 80승 정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80승 중에서 진짜 이 승리 공식대로 딱딱딱딱 가고 이런 좀뭐 보네드 플레이나 이런 약간 아쉬운 플레이들이 없는 경기가 몇 경기나 될까? 제가 뭐 바로 생각은 안 나지만 많이 잡아야지 제가 봤을 때는 한 80승을 해도 한 반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쉽게 무결점 경기로 이기는 경기는 그렇기 때문에 야구라는 게 원래 실패가 많은 스포츠잖아요. 그래서 이 실패가 있어도 이겨야 되고 이기는 과정 안에서 또 새로운 걸 배우고 그 결점을 메꿔가는 게 진짜 야구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고도 이기는 게 강팀이다라는 얘기하고 싶고 결국은 그 2차전도 무승부하면서 지금 플러스 8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1차전 했을 때고 42경기 24승 2무 18패 플러스 8인데 사실은 플러스 8이라는 숫자가 우리 팀한테 되게 큰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하나가 지금 언제 질지 모르겠는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우리 팀이 지금 굉장히 사실 악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정도로 잘 유지를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은 전반적인 야구 실력이 늘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안 되던 것들이 되고 있다는 것, 특히 이런 안타나 홈런이 아니고 그 땅볼이나 플라이로 점수를 만드는 것이 진짜 야무지게 쓸어 담고 있다는 게 되게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고 박세용 선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즌 8승을 했고 8연승입니다. 지금 그 첫 경기 지고 나서 무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사실은 선발 8연승이 또 흔한 기록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만약에 이게 유지가 된다면 조금씩 어떤 기록적인 부분에 대한 말이 나올 것 같아요. 일단 선발 10연승도 최근에 한 사례가 있나? 싶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좀 대단한 호투를 이어가고 있고 박세용 선수는 이제 어떤 걱정할 것도 없고 그리고 더 고무적인 거는 어떤 무리를 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호성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로테이션도 그냥 꼬박꼬박 지켜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공을 너무 많이 던지거나 그러지 않고 다 백구 안팎에서 끊어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잘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어떤 투구의 기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보면은 보이넷도 이제 조금 있는 날도 있었지만은 그렇게 막 와르륵 무너지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계산이 서는 투수로 지금 계속 시즌을 치르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다승 1위, 탈삼진 2위, 이닝 4위, WAR 5위, 그다음에 평균 자책 6위, WHP 10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전 순위권에 지금 상위권에 기록을 하고 있고 뭐 첫 경기 때 좀 많이 맞아가지고 이런 평균 자책점 이런 것들이 약간 손해를 본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잘한다면은 또 여러 가지 기록들에 도전해볼 수 있는 페이스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할 말도 없다, 너무 잘해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실책이나 병살타가 이날은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흠이 있는 경기였어요. 그래도 이겼다. 그게 중요하고 실책은 1회 이호준 1루 송구 실책이 나왔고 4회 윤동희의 병살타, 9회 손호영의 병살타. 그래서 만약에 이 경기를 이기지 못했다면 이 두 번의 병살타가 되게 치명상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박세용 선수가 워낙에 좋은 투구를 하고 뒤에 나온 불펜 투수들 정현수, 김강현, 정철원, 김상수 이 선수들도 좋은 투구를 했기 때문에 사실 저런 야수들의 미스가 굉장히 상쇄가 되는 경기였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고 불펜진도 이날 4명이 나와가지고 2.2이닝을 막았는데 일단 김강현 선수가 이런 리드 상황에서 나와가지고 좀 경기를 지키는 역할을 했다는 거. 그래서 김강현 선수가 이제는 좀 승리조로 격상이 되고 있는 느낌인데 진짜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어찌됐건 우리 팀은 7회를 막아줄 선수들이 없기 때문에 그 7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기고 있는 6회를 막아줄 수 있는 투수들을 2명 정도 3명 정도 더 찾는 게 가장 큰 과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정현수, 정철원, 김원중은 어느 정도 계산이 서는데 거기서 한 2명 정도만 더 있으면은 6, 7, 8, 9를 그래도 조금 이길 수 있는 계산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김상수 선수가 이날 마무리를 했는데 안타란 게 줬지만 굉장히 잘 막았고 그 숫자적인 기록 이상으로 올 시즌 굉장히 기여가 높은 선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생을 많이 한 걸로 지금 김강현, 김상수 선수가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현수 선수도 엄청 많이 나오고 정철원 선수도 많이 나오고 고생을 다 많이 하고 있지만 조금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는데 고생하는 사람으로 치면은 김상수, 김강현이 좀 투톱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김상수 선수가 지금 기록 자체는 그렇게 좋진 않아요. 20.1이닝 6.64를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평균 자책이 높고 이런 강철원 선수 평균 자책 5점대가 넘죠. 5점대가 넘어가는데 평균 자책이 높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김상수 선수가 좀 올 시즌 기여도가 높다는 게 저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상황 구분 없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지고 있을 때도 나오고 이기고 있을 때도 나오고 약간 타이트한 상황에서 나오고 그 근소한 점수차로 쫓아가고 있을 때도 나오고 그러니까 거의 A로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약간 야구 시즌을 운영을 하면서 꼭 필요한 역할이 그 불펜에서 마당쇠하고 애니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한 시즌에 이 역할을 한 투수들이 두 명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마당쇠는 김강현 선수, 애니콜은 김상수 선수가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누구를 넣어도 애매한 상황에 다 김상수 선수가 나오고 있고 이닝이 빵꾸가 나면은 김강현 선수가 다 바꿔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선수는 올 시즌 뭐 아직 시즌이 많이 남았지만 좀 고가에서 이런 숫자적인 성적 이상으로 조금 잘 봐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더 역할이 진짜 스포트라이트도 없고 진짜 힘들고 사실 숫자적인 성적 챙기기도 어려운 그런 역할들인데 저런 마당새와 애니콜이 없으면은 시즌이 안 굴러가거든요. 그리고 저 역할이 계속 바뀌는 것도 사실은 좋은 일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진짜 두 선수가 너무나 잘해주고 있다라는 좀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더블헤더 2차전 얘기는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번 주중 시리즈는 광주로 가서 기아하고 또 원정 3연전을 하게 되고 첫 화요일 경기는 이제 데이비슨 선수 대 김도현 선수가 맞대결을 하게 됩니다. 일단 우리 데이비슨 선수는 뭐 다 아시다시피 지금 천하무적의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죠. 1.70 평균 자책이고 지금 데이비슨 선수도 5연승을 달리고 있어가지고 6연승에 도전을 하고 있고 사실상 우리 팀의 진짜 박수용 데이비슨 선수가 선발이 지금 많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대대보같이 떠받쳐주고 있어요. 또 이 스폰지밥 배터리 스폰지밥 데이비슨과 뚱이 정복은 콤비가 또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고 사실 정복은 선수가 그 더블헤드 2차전 때 굉장히 상남자의 카리스마를 보여줬죠. 그 사구 이후에 자기 타석에서 파울에 계속 커트를 하다가 보호대를 벗어 던지면서 진짜 상당히 그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약간 한번 맞출 때면 맞춰봐라 이런 결기처럼 보일 정도로 굉장히 소위 섹시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정복은 선수의 어떤 매력이 갑자기 크게 왔는데 화요일 경기도 아마 배터리를 이루게 될 텐데 정복은 선수가 또 좋은 그 호흡으로 데이비스 선수하고 잘 결과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기아는 우한 투수인 김도현 선수가 선발로 나가게 됩니다. 김도현 선수 2000년생 선수고 올 시즌 성적이 좋아요. 1.1승 2패 40.2이닝 3.10의 평균 자책을 기록하고 있고 3점대 초반이면 굉장히 좋은 기록인데 올 시즌 워낙 투수들이 잘하고 있다 보니까 평균 자책은 14위이긴 합니다만은 이 선수도 어린 선수인데 2000년생 인데 굉장히 좋은 활약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최근 등판 기록도 약간 퐁당퐁당이 있네요. 최근은 약간 키움전은 6이닝 3실점이고 NC전 무실점, 삼성전은 안 좋았고 KT전은 안 좋았고 근데 4월 8일 롯데 상대로 또 좋았습니다. 5.1이닝 1실점으로 좋은 투구를 했었는데 이게 계속 그런 게 제가 상대 선발 얘기할 때마다 준수하다 아니면 최근에 약간 퐁당퐁당이다 하는데 롯데하고는 항상 잘했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런 약간의 징크스 아닌 징크스도 또 깨고 극복을 해야 되겠죠. 네, 일단 불펜에서 그래도 조금 최악으로 불펜이 지금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많이 나오는 상황은 약간 넘어가고 있어가지고 데이비스 선수가 사실 6이닝 7이닝 이렇게 끌어준다면은 또 이번 주도 운영을 좀 하기가 녹록하겠죠. 그래서 이날 경기도 이제 한번 지켜보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아가 지금 어디 보자. 기아가 8위고 17승 1패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기아는 최근 10경기 4승 6패를 기록을 하고 있고 롯데는 6승 3패 1무를 기록하고 있어요. 최근 흐름은 롯데가 뭐 더 순위가 좋은 팀답게 더 좋긴 한데 근데 이제 김도영 선수가 돌아왔죠 기아가. 그래서 물론 작년에도 롯데는 기아에 강했고 우승하는 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김도영 선수도 다 잡았지만 항상 말하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그리고 일단은 또 유격수 자리가 결국 박승국 선수가 전민재 선수가 이번 주부터 경기를 뛰기 시작은 하는데 아마 퓨처스에서 좀 뛰다가 사직 경기를 할 때 주말에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건 저는 사실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박승욱 선수가 선발로 좀 뛰어줘야 되는 상황인데 저는 사실 그 체력이 충전된 박승욱 선수는 좋은 선수예요. 그래서 3경기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걱정하는 거와는 달리 건실한 플레이를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팀이 지금 여러 좀 안 좋은 부상들이 나오면 좀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런 위기를 또 이겨내야지
우리가 강팀이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믿고 또 응원을 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구 피였고요. 원래 월요일 야업날에 그 사직이 들리는 밤에 그 사연 라디오 방송을 해야 되는데 더블헤더 리뷰가 남아 있었어가지고 오늘은 요 방송으로 좀 대체를 하고 사연들은 좀 2월을 해가지고 이번 주 역시 비가 오거나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 야구 없는 날에 사직이 들리는 밤에로 또 인사를 드리고 또 이번 주는 계속 경기 리뷰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구 피였고요. 재미있게 보고 계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멤버십과 슈퍼땡 늘 감사드립니다. 손투지 승리를 위한 전진 롯데 자이언츠.